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 10일이 됐습니다. 새벽 시간이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릴 게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갑니다. 그쵸? 자, 10만 원, 12만 원까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AI 테마 이 HBM으로 엔비디아 공급이 시작이 된다면, 자, 지난 하이닉스가 1년 6개월 동안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기가 아니라 이 HBM이 계기가 돼서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지난 과거에 자,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작년 이제 5월 정도였고, 그쵸? 이렇게 보시면 자, 5월이었고 그때부터 1년 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모두 HBM에 의한 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 HBM이 엄청나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앞으로 삼성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된 내용하고 또 이제 파업에 관련된 내용 새로 안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나고요. 자,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또 댓글로 뭐 힘내자, 화이팅, 삼성전자, 가자, 뭐 이런 내용들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퍼져서 다 같이 홀딩을 해서 12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여기 옛날이었죠. 7월 4일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사실 미친 듯이 물량을 좀 모으기 시작하는데, 사실 진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 6월. 6월부터 물량을 모은 양이 상당한데요. 간단히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 950만 주 정도 되고요. 기관은 71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외국인의 물량 간단하게만 좀 금액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추정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니까 7만 3천, 7만 5천 원부터 8만 7천 원까지 중간값 한 8만 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본다면 950만 주 곱하기 8만 원 하면 7,600억이고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700만 주니까 대략 5천억 이상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해 보면 6월부터 7월 9일까지 약 한 달하고 9일간의 시간 동안 무려 1조 넘는, 그렇죠, 1조 이상 물량을 쓸어가고 있다. 여기가 이제 7천억이었고 여기가 5천억이니까 1조 2천억 그 이상이 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물량을 열심히 모을까요? 자, 과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자, 96,800원이고 오늘 종가가 얼마죠? 87,800원, 약 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당연히 이 물량들을 단기간에 매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물량만 팔더라도 한참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모아가는 이유는 당연히 여기에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밸류체인 이원화 혹은 그 이상 이렇게 SK 하이닉스에서만 공급을 받으면 여기에서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뭐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상호 간에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삼성전자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파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첫 노조 파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이 파업이 매우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 노동자들의 권위와 예를 들면 연봉 협상, 복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일단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모으고 있다. 거의 한 달 동안 조 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식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파운드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가 많이 밀리죠. 지금 삼성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믿죠? 삼성 기업을 믿습니다. 자,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해낼 거로 좀 믿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후에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일본 AI 유니콘으로부터 2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에 성공을 했다. 또 중요한 거 부분 볼게요. AI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TSMC를 추격을 하겠다. 물론 격차가 지금 현재는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HBM까지 성공을 하고 파운드리까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더 높은 구간까지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자, 어쨌든 끝난 게 아니고, 자, 파운드리 사업을 이끄는 최시영 사장은 다시 한번 AI 턴키 솔루션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품질 관리도 훨씬 수월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까지 단일 조직에서 제공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오직 삼성만 가능하다. 점차 치열해지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자, AI 반도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갔을까요? 저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챗 GPT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챗 GPT를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야 길이 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8천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어질 게 더 많다. 앞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자, 그래서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삼성전자의 강점을 드러내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이나노 파운드리를 맡긴 것이 일본의 여기 있죠? 일본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3조가 넘고 자, PFN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는 그동안 대만의 TSMC에만 맡겨왔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수주에 남다른 의미가 부여할 수가 있다. 2나노에 맡겨보겠다. 그 전까지는 계속 밀렸죠. 자, 그래서 세대를 차라리 뛰어넘고 예를 들어 4세대에서 4나노에서 싸우다 졌으면 계속 따라가지 말고 한번 그냥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3나노 수율과 성능이 안정적이라며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자, 다음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이 제목만 볼게요. 앞서가는 TSMC 삼성전자 맹추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린다. 자, 이것이 무엇이었죠? 자, EDA 생태계에서 23개사를 확보를 했다. 자, TSMC는 14개인데 EDA 분야에서 파트너 수가 23개다. 자, 이 EDA는 이 반도체를 좀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그런 툴인데요. 이 툴을 사용하는 파트너 수가 훨씬 많다. 그리고 3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 경쟁을 벌이겠다.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내용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좀 보이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료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단기라고 보기 좀 어렵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게요. 자, 결국 HBM을 엔비디아에 퀄 테스트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삼성전자의 노조가 첫 파업을 했습니다. 자, 협의가 잘 안 되면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했죠. 자, 오늘 10일까지 4일 동안 파업 기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까지 닷새간 파업을 하고 그때부터도 또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자, 삼성 사측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노조원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적으로 구성된 만큼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생산 차질이 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의 직원분들 저는 뭐 사측의 편을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제 노조의 편을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거로 어떤 걸 예상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기업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다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롭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섰다. 역사적 신고가 9만 원이 아니라 9만 6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 12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섰는데 이 타이밍에 이제 노조 파업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노조가 원하는 것들을 사측에서 더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자, 결과는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파업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이제 제조를 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시기가 빠를수록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이 우려를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해석을 한다면 기회일 수가 있다.
자, 그거를 반영했는지 주가도 빠지지 않고 있죠. 빠져봐야 하루에 1%도 채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미친 듯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HBM은 상당히 유력하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파운드리까지 잘하면 목표가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이 파운드리 반영이 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계속 호재로, 잠재적 호재로 알고만 있자, 인지를 하고 있자. 그리고 이거 되면 그때는 광기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매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홀딩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언제 포지션을 좀 바꾸는지, 하루 정도 이렇게 100만 주 뭐 이 정도 파는 걸로는 변경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일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수가 꺾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분간은 적어도 한 가을께는 지수가 되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좀 없어요. 자, 금리 인하가 좀 점점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어쩌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지수가 꺾일 수도 있는 거죠. 선 반영이 돼서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홀딩을 하셔서 진짜 좋은 결과, 우리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성전자죠. 자, 정말 좋은 결과,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많은 힘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고. 자,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6월까지는 이제 무료 단기 매매방을 운영을 했는데 7월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신규 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자, 6월까지는 시황이라던가 아니면 주요 뉴스 혹은 주요 공시 또 스윙 종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 신규 방은 단기 매매만 합니다. 자, 시황이나 뉴스 이런 건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딱 두 종목 단기 매매하고서 끝내는 겁니다. 시간이 장이 좋으면 10시 반까지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세 종목 정도 되겠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10시 안에 두 종목 안으로 끝낸다. 적으면 한 종목 이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리가켄 바이오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까요? 여기 들어가서 자, 9시 9분 자 3.2% 수익을 냈고, 바로 이제 8분 뒤에 유한양이 들어가서 3% 5%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바이셀 나와 있죠? 바이셀. 자, 보통 이렇게 세 번까지는 공략을 잘 안 하고 많이 해보면 두 번 정도입니다.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끝내고, 자, 이거 종목이 매매가 끝나면 다른 종목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이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자,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자,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면은 수급이 꼬이고 매도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50명에서 100명까지만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자, 입장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삼성전자 이거 대응 방법 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7월, 8월 대응 전략하고요. 어쩌면 9월, 10월까지 더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리를 해놨고, 엔비디아 HBM 공급 예상 시나리오까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료 받아보실 분들, 대응 전략 받아보실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삼성.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해서 비공개 자료까지, 이게 이제 매매 타점이 비공개고 최종 목표가까지 다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응 방법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입장, 대응 전략 받아보실 분들은 삼성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늦은 영상이 장이 열리기 전에 좀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벽 시간인데 오늘 7월 10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빠지지 않고 결국에는 여기 88,600원 돌파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